하안검 수술하면 네네. 애교살을 다 잘라내던데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그 잘라낸 애교살이 복원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 눈밑 재배치를 제가 좀 하는 편이니까 눈밑 재배치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제 질문 사항이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인상이 무서워지고 이상한 형태다 하고 났더니 인상이 더 무서워져서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보시고 재배치를 받으면 인상이 안 무서워지니까 재배치만 이제 받겠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면 눈밑도 거상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눈밑 거상을 하고 있고 명칭을 따로 붙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더오름 눈밑 거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상을 할 건지 재배치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시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수술을 해드리는데요. 그 케이스를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형태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 형태로 눈밑 상담을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단순한 형태로 보면 여기가 뭔가 볼록하면 심하진 않으시죠? 볼록하고 여기 이렇게 꺼져 들어간 거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애교살이 있던 부위인데 여기가 이제 밋밋하고, 그래서 나는 애교살이 원래 없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를 잘라내면 이제 무섭다는 거거든요. 잘라내면 인상이. 예를 들어 하안검 수술이라고 통칭으로 이제 많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수술 방법으로 이렇게 자르는 수술, 피부를 열어서 여기를 자르고 채우든지 해가지고 그냥 하는 형태가 이 형태의 수술인데, 이제 이 수술을 받으면 인상이 무서울 거니까 나는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의 이제 상담이셨거든요. 일단 먼저 이제 자르는 형태들 있죠. 자르는 형태의 수술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많이 잘려서 피부가 많이 잘려서 부족하니까 바깥으로 이제 앙금 외반이라 그래서 눈이 뒤집힌 거고, 앙금 외반이 생기지 않더라도 잘라내면 이 볼록하고, 이게 볼록한 거는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원래 있던 이 부위에 애교살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애교살이라는 게 다 있어요. 나 젊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사람은 없고 크거나 작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게 잘려서 없어진 것들이죠. 그런 연유로 저는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무서우니까 이거를 재배치를 받겠다. 그런데 이 형태를 분석을 해보면 나이가 이제 거의 7순 다 돼 가시는데 볼록함이 7순에 비해서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록함이 줄어들어도 재배치를 하면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고 결막을 가서 이 볼록함을 줄일 수는 있는데, 이 볼록함을 줄여도 이게 그전에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볼록함이 크면 괜찮은데 볼록함이 작으니까 아마 만족도가 좀 떨어지실 거예요. 눈밑에 처져 있는 이 현상은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라는 걸 이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피부를 통해서 엽니다.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열어서 이 지방뿐 아니고 이 눈 밑에 있는 이 구조들 있죠. 이게 이 구조를 눈밑을 거상을 하셔라 하시면 15년이나 20년 전쯤의 눈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 거고요. 수술 후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수술 후 약 3주가 지나서의 모양인데 붓기는 아직 좀 덜 빠졌죠.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절개 라인으로, 같은 절개 라인이잖아요. 일반적인 수술하고 절개 라인이고,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눈 밑에 우리가 지방만 있지는 않겠죠. 이쪽에는 유지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여기 뼈 위에 여러 가지 복합 조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인 지방을 수술해 주는 게 지방 재배치라는 거고, 결국은 여기를 박리를 한 다음에, 제가 타겟으로 삼는 부위는 이 부위잖아요. 눈밑이 요 부위까지 처져 있으니까 다 박리를 한 다음에 원위치 시킨 거예요. 올린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래서 위치를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면 여기가 펴진 거죠. 정확하게 뭘 넣고 빼고 한 게 아니고 지방은 재배치를 하면서 여기가 펴져서 고랑이 펴지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게 펴지는 것이고, 이 펴짐의 결과물로
지금 처져 있어서 안 보이는 이 애교살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 크기가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점은 수술이 3주 정도 됐는데도 아직 붓기가 좀 미세한 붓기가 남아있다. 이것들이 이제 다 빠지고 해야지 눈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정상적으로 15년, 20년 전쯤의 모양으로 그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복원을 한 모양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고 나시고는 인상이 수술 전보다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을 한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 형태가 돼야지 이 거상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거상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이제 옮겨졌잖아요. 이 위치로. 여기에다가 뭘 첨가하거나 지방을 빼거나 넣거나 한 건 없어요. 위치 이동을 시킨 거고요. 이 위치 이동이 됐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 전 눈밑 구조로 돌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데는 적어도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수술을 받으면 수술할 가능성이 재수술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거죠. 거상 형태로 받게 되면. 벌써 이 모양만 봐도 이 붓기가 좀 덜 빠져 있긴 하지만 모양만 봐도 이렇게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잖아요. 이게 엄청난 오랜 세월을 지나야지 다시 이렇게 처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이분 나이가 예를 들면 90세 돼서 난 눈밑을 40대 모양으로 유지를 할래 이런 생각은 보통 안 하시죠. 만약에 하시면 더 처져 있는 부위를 하는 거지 내 나이에 비해서 눈밑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당연히 더 처져 보이는 다른 부위를 수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네. 그러면 아까 그 봤던 하안검 수술하면 네네. 애교살을 다 잘라내던데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그 잘라낸 애교살이 복원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이렇게 당신이 수술한 것을 보니까 애교살도 있고 상담을 오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알고 오세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이신 거지만 애교살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펴지고 하니까 나도 옛날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려 있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애교살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만들어줄 수 있냐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적인 이 잘라낸 수술을 안 하는 주요 이유인데 일반적으로 이 수술들은 이렇게 잘라내고 얘들도 잘라낸 거거든요.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잘라낸 건데 이것을 자르게 되면 피부 바로 밑에 애교살이 붙어 있어요. 피부 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실된 애교살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근육 이식은 하지 않잖아요. 근육이 있는 자리에다가 지방을 넣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 눈은 애교살이 있는데 처진 눈이에요. 이거는 애교살이 있었는데 잘린 눈이고요. 이 눈들은 실제로 잘린 눈이죠. 잘리고 나면 복원이 안 돼요. 물론 애교살 밑에 있는 처져 있는 이 구조들이 있죠. 고랑이나 불룩 나오거나 눈이 막 처져 보이고 광대 쪽이 불룩 나와 있고 이 처짐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 형태들은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애교살은 잘리고 나면 복원이 안 돼요.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힘을 주거나 이렇게 웃을 때 보이게 되는 거죠. 근육을 잘라냈으니까 당연히 근육이 복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오시면 문제가 재수술이니까 수술이 더 유착이 있고 수술 비용도 좀 더 나오게 되고 수술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게 되고 1차 수술은 재수술 오신 분보다 수술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안 잘리고 안쪽에 구조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비해서 이 부위는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요. 나머지는 펴드릴 수 있는데 여기가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만족도가 1차 수술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예외 사례는 있죠. 아주 조금 잘리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복원하면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니까 좋아하시는데 애교살이 전체가 다 소실되거나 눈이 이제 안검 외반이 있을 정도로 피부가 많이 자르고 오신 분들은 안검 외반이 된 눈을 붙일 수는 있는데 다시 애교살이 다시 돌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눈밑 수술, 제가 하는 수술은 더오름 눈밑 거상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놨는데 이 더오름 눈밑 거상하고 일반적인 기존에 있던 하안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조그만 깨달음이 있으시면 좋은데 제가 하는 더오름 눈밑 거상이라는 이 수술은 이것도 같아요. 여는 자리는 같아요. 비슷해요.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수술 내용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인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가서 어디를 열어서 해서 항검 하나 해주세요. 눈밑 재배치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상담을 가실 때 하고 나서 모양이 어떻게 되고 내 잔주름이 이걸 하면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내 원래 있던 모양대로 복원이 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형태가 이상해지는지 이는 모양에 대한 계약을 수술자하고 하셔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도의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검을 계약하기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죠. 안검 외반이 생기거나 중대한 합병증이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모양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모양이 원래 애교살이 있었으니까 애교살도 복원이 돼요 라고 했는데 복원이 안 되고 잘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에 대한 계약을 자세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상담하실 때.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